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기사를 이제 하나 볼 건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내주 시행이 되고, 적용 지역은 다음 달 발표가 될 거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거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맞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공론화 7월 이후 서울 집값 올랐다. 이전 6개월은 마이너스 변동률이었다. 야, 이거 좀, 이게 오비 일학성 그건데, 공론화를 7월 이후 하니까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 집값이 오르고 나서 공론화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너무 이거 헤드라인, 요 부분이 이제 헤드라인 쪽 부분이잖아요. 헤드라인은 이 두 줄이고, 요 밑에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적은 건데, 너무 이것만 보고, 그냥 쓱 보고, 어이구, 그러네. 분양가 상한제, 뭐, 하면 안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주요 내용은 이거 보셨죠? 우리가 이미 필수 요건, 뭐 선택 요건, 판단 기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낮추는 식으로 개선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법을 고치는 입법 절차가 지금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행정 절차가. 입법은 아니고요. 자,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지 4개월여 만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와우. 자, 한번 봅시다. 자, 행정 절차 마무리. 이제 시행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상한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달 곧바로 적용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잠시만요. 그치, 이게 제일 크지. 다음 달 적용 지역 발표할 계획. 그러니까 이제 11월이라는 거죠. 자,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통과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정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자, 그러면은 차주 개정안 공포. 이건 이제 시행령이에요. 추후 주택법도 개정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회의를 열어서 적용 지역을 지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그러니까 국무회의 현재 통과를 했고, 차주에 다음 주에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그리고 다음 달 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가 이제 그거겠죠. 주택 정책 심의 회의, 뭐 주정, 뭐 주심의, 뭐 그런 뭐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정책 심의 회의를 통해서 해당 지역 적용할 계획.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 절차에서 지금 현재 팩트는 뭐예요? 국무회의 통과했다. 요거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게 통과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차주의 개정안 공포를 이제 할 건데 이거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굉장히 확률이 높긴 높은데 그리고 이제 곧바로 회의를 해서 주택정책 심의회의를 해가지고 해당 지역을 발표할 계획. 그렇지, 발표. 발표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약간 이 기사의 추정인 거죠. 근데 확률이 좀 높긴 높은데 여기서 전망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망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적용 지역은 다음 달 발표 전망 이래야 되는데 이 기사도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그로에 너무 당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볼 필요는 있다. 자, 정부는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강남 4구하고 마포 용산 성동구 일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예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예상 지역.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상. 서울 강남 4구. 여기에, 마포, 마용성이죠. 용산, 성동구, 일부.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삼성동,
역삼동, 방배동, 아현동, 한남동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들은 이 중에서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이제 안 맞는지 이런 걸 한번 이제 보는 거죠. 그쵸? 자,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7월 분양가 상한제를 공론하면서 서울 집값은 상승 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건 있어요. 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55%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상승률이 마이너스 1.6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오를 때가 됐으니까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를 때가 됐으니까. 9.13 약발이 이제 떨어진 것도 있고, 전통적으로 봄, 3월하고 가을, 이제 9월, 10월 달, 그러니까 추석 명절 끝나고,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고 보통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없다 보니까 7월, 8월부터 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뭐야, 이거. 이건 뭐지? 그렇지. 뭐 기사 이어진 거죠? 잠시만. 저는 여기서 그 메일이 나오길래 끝난 줄 알았는데. 자, 봅시다. 평당 호가 1억 들어온 강남. 잠깐만요. 미안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강남 일부 지역이 평당 1억을 좀 뚫어버렸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상한제가 거론된 지난 7월부터 10월 14일까지, 이건 아까 우리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동률이 마이너스 1.67이었는데 7월, 8월부터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강남은 호가 기준으로 이미 평당 1억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때 평당 9,800인가? 아리팍이 그죠? 그래서 반포동의 알공인 대표는 아크로 리버파크 매물 호가는 대부분 평당 1억 원 넘겼다. 그리고 인근 레미안 퍼스티지도 로열동은 호가가 평당 1억 원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얘가 가니까 나머지도 가는 거죠. 상한제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값도 강세다. 대치동 음마 전용 84가 9월 19억 9,500 거래되고 현재 호가는 21억. 잠실 주공 전용 8위가 9월 22억. 와. 와우. 갑자기 어떤 분 제가 모시던 상사님이 생각이 나네. 강북권도 아파트 값이 평당 5천만 원 넘는 지역이 속속 등장했다. 이제 마레프. 그쵸. 전용 59, 옛 24평. 이게 이제 12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된 데 이어서 서대문구 부가연동 이편은 세상 신촌 전용 59도 9월 12억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들은 다 지도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급된 지역. 꼭 지도로 한 번씩 보자. 자, 그리고 지도를 본 다음에 자,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단지 위치를 보시고요. 단지를 클릭하면 매물 정보가 나온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이제 마지막에 이걸 넣은 거예요. 자, 이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또 기름 붓는 거 아니냐. 자, 사실 서울 집값 상승 수준에 대해서 위태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데 단 3, 4개월 만에 2, 3억씩 뛴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최근에는 서울과 근접한 경기권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거든. 그렇죠. 이거죠. 서울, 수도권으로 상승세 확산. 이거 내가 예상보다 좀 약간 좀 빠른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상한제 영향으로 서울이 오르니 분당 집값도 떨어졌다. 그럼 분당 다음은 어딜까요?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님은 우리 엊그저께 본 거 나오네요. 분양가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은 거래량 감소가 수요 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상한제는 시장에서 공급 위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상한제의 규제 효과는 이미 선반영돼 8회 대책, 9.13 대책과 달리 단기간 하락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사의 흐름을 보면
자, 자, 여기 보세요. 정부가 행정 절차 마무리했다. 그래서 곧 조만간 발표할 것 같다. 아마 이쪽으로 예상이 될 거다. 발표되는 지역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밀어붙일 것 같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분당 등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꼭 시행해야 되겠니?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이 기사의 뉘앙스는. 이해되죠? 그래서 기사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다 목소리가, 보이스가 다르니까,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서 가격 변화를 한번 좀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포지션이 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마 결정이 되실 거다. 내가 매수자라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매수자라면 청약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 구축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기사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저는 오늘하고 아마 10월달, 11월달은 좀 제가 바빠요. 이제 항상 그 가을에, 홀수의 가을에는 제가 물건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좀 그거 뭐 재계약도 좀 해야 되고요. 바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떡라면 사진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떡라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떡라면 하고 검색해 보시면 쫙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면 좋겠고 매번 좀 더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고 어제보다 더 행복한 삶은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가슴 뛰는 일들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또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